안녕하세요. 부부 작가의 세계. 저는 미랄생 김진수. 저는 들꽃맘 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귀한 분을 이렇게 모셨어요. 짜라라라라. 표지랑 혹시 표지 모델 혹시 있으시나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네, 우리 정다은 작가님 이렇게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 개인적으로 또 소개를 한번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의 국공립유치원의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 정다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나온 책이 나도 때론 로맨스 소설 속 주인공처럼 살고 싶다. 네. 이 책을 이렇게 쓰셨는데 이 책이 또 어떤 책인지 한번 먼저 소개를 네.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책을 내게 되었는데요. 실은 제가 어떤 기회, 이제 옆에 미라 선생님이 계시지만 자기 경력 노트 성장 연구소라는 곳에서 이제 많은 교사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시는데 그 일환으로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곰곰이 어떤 주제로 책을 써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내 인생에서 교사와 이제 교사를 빼고 나서 그리고 내 가정을 빼고 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로맨스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로맨스를 주제로 잡고 제가 글을 쓰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제 나도 때론 로맨스 소설 속 주인공처럼 살고 싶다라는 에세이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제목 그대로 지금 네. 주인공으로 살고 계신 거죠? 자, 읽어보시면 아실 테지만 실은 로맨스 소설을 매개로 한 삶에 어찌 보면 우리 일상 속에서 로맨스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제가 이 책을 쓰다가 알게 되었는데 제가 로맨스를 꽤 좋아했던 사람이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로맨스 작가가 되려고 종합장에 이렇게 일적이었구나라는 저를 발견하기도 하고 20대 때 내가 읽었던 책으로 이제 책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사람을 좀 찾으려고 노력도 했구나. 그러면서 다들 아시겠지만 출산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생의 정말 암흑기와 같은 그런 터널 시기에 정말 조금 많이 덕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좀 많이 힐링도 하고 이렇게 제가 책까지 내게 되면서 저를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고 좀 재성찰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뒷부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미래에 어떤 로맨스를 지향해야 될지 그것에 대한 조금 팁도 제 나름대로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네, 와, 우리 작가님께서 진짜 로맨스 덕후 같은데요. 이 첫 시작이 분명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계기로 로맨스 소설을 읽게 됐고 네. 또 이렇게 예찬하는 이유가 뭔지 너무 궁금합니다. 계기라고 하면 실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든 육아기를 어떻게 보낼까라고 좀 그 시기에 조금 돌파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연찮게 아는 지인분이 조금 웹소설을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그걸 계기로 정확하게 딱 명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계속 타고 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로맨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카페를 알게 되고 거기에 들어갔더니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찮게 조효은 작가의 그녀의 정신세계라는 입문서 같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그걸 계기로 이제 또 사람들이 이제 덕후들이 추천해 주시는 그런 책들을 읽다 보니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실은 제가 책을 내긴 했지만 그렇게 심한 덕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병아리와 같은 덕후이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로 카페 들어가면 이 책장에 정말 로맨스 소설로 도배를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집을 막 하는 네네네. 거네요. 그래서 저는 실은 책이 나오긴 했지만 저보다 더 대가들이 많다라는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앞에 책장이 있는데 네네. 저희 책장에는 로맨스 소설이 있나요? 네. 여기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네요. 자, 두 분의 로맨스를 위해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읽는 로맨스 소설류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로맨스 판타지도 있고, 이제 현대 로맨스물도 있고, 그 안에도 이제 조금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저는 현대 로맨스물이 조금 더 좋더라고요, 실은. 왜냐면 판타지물 같은 경우에는 동물이 뭔가 사람으로 이렇게 되기도 하고, 빗대어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조금 더 이질감을 주기도 하고, 감정선에 조금 집중할 수가 없어요. 무협 요소가 막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저는 실은 제가 알게 된 저는 순수 로맨스, 그 설레이는 감정에 조금 더 반응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부분이 들어오면 조금 집중력이 흐려져서 저는 현대 로맨스물을 좀 주로 읽고 있습니다. 네. 저 책 뒤에 보면 나름 저만의 판도라의 이제 상자라고 해서 그 목록이 조금 있어요. 저처럼 처음에 막막했던 그 입문자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고자 그 수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대표님께 연락을 한번 드려서 홍보해도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살포시 올렸습니다. 이제 그분 대표님께 조금 인사를 드리자면 로사사라는 카페 덕분에 제가 정말 힘들었던 시기에 힐링을 할 수 있었고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고 제가 더 많이 이런 로맨스 분야를 넓힐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듣고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이 카페가 더 장수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작가님 네. 로맨스 소설이 재밌는 게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네. 아주 어렵겠지만 그래도 추천해주고 싶은 네. 거 있을까요? 저는 사람들이 로맨스 소설을 보는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설레이는 그 감정 포인트가 실은 너무 좋거든요. 그 감정 포인트로 저의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도 조금 그런 생기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작가별로 조금 보는 편이에요. 물론 수많은 훌륭한 작가님들이 계시겠지만 제 네. 취향에는 혜화 작가님의 이제 연애 결혼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준필 씨를 굉장히 사랑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요즘에 정말 로사사에서 핫한 작가님은 손채 작가님이라고 울어봐 빌어도 좋고라는 제목의 웹소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고 그리고 그 작가님의 후속작들을 계속 지금 몇 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디오북으로도 제작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많은 힐링을 주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작가님 그리고 그 작가님 외에도 홍수연 작가님처럼 정말 필력이 좋으신 그런 작가님들이 많이 책을 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책들을 조금 작가님 위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읽어보고 네, 싶네요. 꼭 읽어보세요. 정말 빠지실 거예요. 네. 플러스에서 나중에 네. 정다은 작가님만의 혹시 연재를 또 하지 않을까?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실은 제가 아까 저를 알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내가 정말 로맨스에 관심이 있었네. 그러면서 이번 계기로 로맨스 웹소설을 쓰는 그런 강의를 한번 연수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추천해 주시기로 처음에 단행본을 먼저 쓰는 게 조금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물론 웹소설 연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익이 어마할 수 있다라고 주셨지만 저는 실은 교사로서 일을 너무 사랑하고 그 일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업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한 번은 꼭 로맨스 소설을 써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좋아요. 로맨스 소설에 순기능이 있다면 뭐가 또 있을까요? 제가 강조하다시피 자, 삶에 힐링을 줍니다. 퍽퍽하고 너무 삭막한 현실이 맞닥뜨려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정말 어찌 보면 회피일 수도 있지만 더 지금의 삶을 좀 더 힐링하고 더 승화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연애가 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이제 로맨스 소설을 보고 조금
그렇게 묘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냥 대화체로 된 부분도 있지만 네. 타인의 상대방의 입장에서 감정을 이렇게 묘사해 본 부분을 보면서 아 이런 겉으로 보이는 이런 연애 상황이지만 저 남자는 저렇게 느꼈구나. 똑같은 상황에서 여자 주인공은 이렇게 느끼고 해석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예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현실에서 오징어 같이 보이는 남편이지언정 네. 의문의 일패 하지만 그 소설을 보고 나면 순간 딱 힐링이 되면서 기분이 이제 딱 좋아지겠죠. 도파민이 팍팍팍 나와요. 그러면 갑자기 로맨스 네. 로맨스 이제 주인공처럼 보여지는 순간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읽고 나면 더 충만해져서 남편에게 왜 이렇게 잘생겼어 뭐 이런 네, 그런 말이 나올 때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듣고 싶다. 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산책을 하면서도, 아, 그래, 나도 내 삶의 로맨스 주인공인데, 소중한 남자 주인공인데, 소중히 대해줘야지라고 생각하고 더 예쁜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네. 저에게는 그게 아마 순기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이 책 속에서 그 이쁜 말, 그 비법이 되는 말 한 구절이 있었는데. 아, 그래요? 네. 어떤 내용이요? 아, 혹시, 그래서- 아몰랑? 그거는 저희 시어머님께 제가 얻게 된 팁인데, 저는 경상도 여자기도 하고, 이제 막 애교가 많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부지런하고 싹싹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연애에 있어서는 절대 애교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결혼을 했어요. 시우 부모님을 만나게 됐는데 저희 가정에서 보지 못했던 부모님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아버님은 굉장히 책임감 있으시고 듬직하시면서 뭔가 척척척 해내시는데 어머니께서는 저는 약간 제가 많은 것들을 좀 해나가는 그런 이렇게 편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과일을 깎으시다가 팔 아파 나 몰라 이러셔요. 네. 그러면 아버님께서 허허허 웃으시면서 그럼 내가 하지 뭐 허허허 하면서 과일을 깎으시고 또 설거지에 착척하시고 네 청소를 착척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는 문화적 충격을 느낀 거예요. 서울 분들이셔서 저런가? 라고 하면서 10년을 관찰하다가 물론 책임감 있게 무언가를 다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벤치마킹 했죠. 네. 그래서 남편에게, 하다가, 몰라. 몰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더 잘하잖아. 라고 했더니, 네, 남편도 좋아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팁을 제가 책에 아마 실어뒀는데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한번 배워볼까 하는데 억양인데 중요한 것 같아요. 억양을 좀 따라해볼게요. 저도, 네. 많이 보고 있어요. 억양이라기보다 콧소리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한번은 더 따라해볼게요. 저도. 아까 되게 잘하셨는데. 자연스럽게. 그럴까요? 또 시키면 제가 못해서. 아몰랑. 뭘 이렇게 뭘 해야 되는 거야? 약간 이렇게. 우리 하나 둘 같이 한번 해볼까요? 혼자 부끄러우니까 하나 둘 셋. 몰라. 그런데 그 부분이 인상 깊었는지 많은 분들이 실은 후기로 주셨어요. 네네네. 와. 저도 그 네. 부분이 되게 좋아갖고 기억이 계속 뇌리에 많이 남았습니다. 네네네. 삶에서 로맨스를 잘 적용하신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그걸 또 알려주신 비법 알려주신 네. 시어머니께 한 말씀. 네, 어머니. 네,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이게 마음을 제가 많이 표현 못해서 좀 죄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고, 항상 웃어주시는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실천하는 며느리 될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야, 너무 멋져요. 작가님, 네. 혹시 연애를 이제 막 시작하거나 네. 아니면 신혼부부를 위한 로맨스에 대해 좀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듣고 싶다. 실은 제가 책을 낼 때 겨냥했던 대상이 실은 연애를 하는 20대, 그 20대들이 조금 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현재에 조금 로맨스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좀 작성했는데, 그분들에게 드리는 팁이라 하면, 일단은 저도 이런 에세이를 냈지만, 조금 힘든
로맨스를 겪기도 했어요. 결혼 전에도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 않고 결혼을 하고 정말 좋아야 될 신혼부부인데 실은 굉장히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뭐 배틀하면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약간 힘들었던 신혼기에 서로가 싫진 않으나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인정해주지 않고 존중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손을 잡고 그럼 네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우리 한번 상담을 받아보자 하고 갔더니 거기서 조금 제가 인생의 어떤 조금 통찰을 하게 되었는데 매력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서로를 위한 이벤트를 자주 하세요라는 팁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했을 때 톱니바퀴처럼 그 가정이 잘 굴러갈 수 있습니다라는 이제 처방을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왜 나는 안 돼? 내가 왜 저 사람에게 맞춰야 되지? 나는 나 그 자체로 매력이 있는데 왜 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라는 의문을 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조금 자기중심적이었던 시기였는데 저는 조금 저의 장점이 인생에 제 사랑하는 인생을 조금 항상 좋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좀 애쓰고 노력하는 구석이 있는데 그러면 이 상황을 결과는 어찌되었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연애가 힘든 또는 사랑이 힘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은 상대방을 위한 나만의 매력을 조금 찾고 그리고 인정하기 지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나도 소중하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나와 소중하다라는 그 기본 가정이 되어야지 존중도 되고 뭔가 아무랑 애교도 나고 그러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그 상대방을 위한 일단은 매력을 조금 찾도록 하고 노력하라라는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추상적인가요? 우리 사부님의 네. 매력 포인트 하나만 네, 우리 사랑하는 사부님의 남편의 매력 포인트. 지금 보고 계세요. 네, 매력 포인트는 실은 저에게 주는 안정감이 있어요. 편안함. 그리고 실은 굉장히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를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선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매력 포인트고, 남편한테 항상 자기만 옆에 있으면 내가 배가 고프고 식욕이 돋아.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궁금 생각해 봤을 때, 편안함이지 않을까. 저에게 주는 정서적인 안정감이 있어요. 그게 저에게 가장 편안함이고, 저희 남편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멋집니다. 네, 우리 정다은 작가님께서 이제 추구하는 앞으로의 로맨스는 뭐가 있을까요? 네, 실은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저도 이 챕터를 과거, 현재, 미래로 쭉 나아가는 그런 흐름으로 적으면서 나는 미래에 어떤 로맨스를 지향해야 할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정말로. 그래서 생각했을 때 문득 정말 미라이가 들꽃 부부가 생각이 났거든요. 네, 작년 겨울에 저희 자기경력노트 성장연구소에서 워크숍이 있었을 때 겨울 이제 그런 마무리 파티가 있었을 때 우연한 기회에 대화를 하다가 이제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살짝 얘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정선혜 작가님과 같이 이제 어떤 걸 할 것이다,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그냥 듣고 있었는데 부부가 저렇게 같은 곳을 지향하고 나아가는 걸 목표로 하는 게 너무 정말 경이로운 느낌이 순간 들었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그래서 제가 그거에서 좀 착안을 해서 나의 미래 로맨스는 남편이랑 어떤 곳을 같이 지향하고 같이 나아가면서 함께 서로를 성장시켜주는 정말 두 분처럼 서로를 뭔가 통제하고 뭔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응원해주는 로맨스. 어찌 보면 저도 희생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와이프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저에게 희생해 주었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저도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로맨스가 진정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은 성장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서도 많이 읽고 자기 취미 생활도 많이 하기도 하면서 같이 이렇게 물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배우자들의 흉을 많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게 이제 해소의 통로니까 집에 가서는 충실히 할 것도 알면서 만나면 우리 남편 때문에 그래, 우리 와이프는 이래, 이렇게 흉을 많이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나이가 많이 지나고 나서는 그게 단편적으로 보이는 그 흉이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도 알게 된 나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와이프가 되고 싶어, 나는 이런 배우자가 되고 싶어라고 말하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리고 현실에서 그런 사람들이 실은 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쓰면서 개인으로서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에는 분명히 나의 배우자와 가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로맨스가 정말 진정한 그런 궁극적인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담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살짝 미랄과 들꽃 부부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네, 이거는 캡처해서 잘 노안하셔도 올려주세요. 끝나야겠어요. 네. 그쪽에 나오는지 알고 있어요. 제가 미랄 선생님 만나기 전에는 성장이란 포인트에 성장에 관심은 있었지만 그게 성장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시절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만약에 로맨스 소설을 쓴다면 조금 부족했던 남녀가 만나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로 멋지게 변하는 더 서로를 위해 성장되어 있고 함께 정말 멋지게 발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가님 이야기 들으니까 제 안에서도 뭔가 또 로맨스도 충전되는 것 같고 뭔가 더 성장으로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이벤트 해야 돼, 이벤트. 우리 작가님의 앞으로의 비전이나 혹시 목표가 있을까요? 비전에 대해서 올해 많이 고민을 하는 제 개인적으로는 시기인 것 같아요. 자격증을 따고 어떤 타이틀을 다는 것이 성장이라고 믿고 달려왔는데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와 그런 제가 얻게 되는 정서적인 감정 또한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대로 가던 길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길로 이제 가는 것이 맞는지 좀 고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속에서 잘한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치원 선생님으로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 주어진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정말 사랑을 많이 주고 아이들을 정말 긍정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비전과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이제 작가로서 또 많이 작품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인생에 영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멋집니다. 제가 이 책을 내기 전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책이 배송된 그날부터 잠이 안 오고 사람들이 잘 받았다는 얘기를 주는데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로맨스 소설이라는 것을 아직까지도 조금 하찮은 종류의 감정이라고 느끼거나 그리고 낮은 수준의 소설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낸 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려고 하는데 한번 학교에 이제 유치원을 옮기게 되어서 새로운 교장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 선생님께서 멜로 소설을 멜로 이야기를 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도 계신 곳이어서 제가 정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로맨스가 입에 안 붙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랑하는 로맨스를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로맨스 메신저로서 너무 좋습니다. 로맨스 메신저 1호. 좋아요. 와. 비전을 한번 가져볼까요? 나도 때론 로맨스 소설 속 주인공처럼 살고 싶다. 우리 오늘 또 정다은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오늘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했고 즐거웠어요. 그리고 너무 뵙고 싶었던 우리 정선혜 작가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 책장에 이제 로맨스 소설을 픽해서 준필씨로 또 준필씨 말고도 실은 굉장히 많아서 제가 기회가 되면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또 귀한 또 작가님과의 또 로맨스에 푹 빠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것으로 정다은 선생님과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작가의 세계. 안녕. 감사합니다. 내려. 기분 좋은 향기와 책소리 모두가 마음에 일기장을 쓰며 이곳에서 만날 너와 나 따스한 차 한 잔 이야기 나누고 같은 꿈을 향해 함께 걸어가자 부부 작가의 글과 펜으로 삶의 향을 함께 만들어봐